자, 3강 맥주 역사 문화 3장 펍과 비어 홀로 본 맥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강은 맥주 기원과 인류 문명 그리고 맥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펍과 비어 홀로 본 맥주 문화. 그러니까 맥주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것을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펍은 영국의 펍과 독일의 비어홀 중심으로 맥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알코올 벨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럽에. 그래서 이게 와인 벨트는 이게 와인 칼라죠. 와인 칼라. 버건디 칼라라고 그러는데, 버건디 칼라는 말이 그 프랑스 영어로는 버건디, 프랑스 말로는 부르고뉴, 부르고뉴 그 와인 색깔이다. 그래서 이 칼라를 버건디 칼라로, 와인 칼라를 버건디 칼라로 부르죠. 이 버건디 칼라는 지역이 지금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또 그리스를 비롯한 발칸반도, 여기가 이제 와인, 여기 이제 와인 칼라입니다. 와인 칼라. 그리고 비어 칼라는 노란색이죠. 와인 칼라, 맥주색으로 해가지고 독일, 체코, 그리고 닐란드, 벨기에,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이 지역이 어, 비어 벨트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맥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독일이 아니고 이제 체코죠. 체코가 맥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드카 벨트는 러시아를 비롯해서 폴란드, 스웨덴 이런 지역에 좀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알코올 벨트가 이렇게 형성된 것은 약 뭐 천년 11세기 경에 이런 것이 정착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이게 이제 메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다른 술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어, 다른 술도 통용이지만은 주로 이런 벨트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비어 벨트 중심지인 독일과 영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아침 7시에 손님으로 꽉 찬 런던 팝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아침 7시에 손님으로 꽉 차 있을까요? 이곳이 마켓 포터라는 펍인데, 여기 작가가 그 르포 기사를 썼는데, 아침 7시 갔더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더란 거예요. 밖에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 줄 서가지고 하고. 그냥 뭔가 마시고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에, 이른 아침에. 근데 지금 뭘 마시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 그 마켓 포터 펍이 1890년부터 현재 이름으로 있었고, 17세기부터 현위치의 펍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오래된 펍이죠. 위치는 런던 브리지하고 보로우 마켓. 이 보로우 마켓이 그 런던에서 대표적인 대중시장이죠. 역사적인 시장. 우리나라 본 남대문 시장 비슷한 보로우 마켓. 근데 여기는 영국의 전통 그 펍 중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아침 6시에 개점을 합니다. 아침 6시. 아침 6시면 거의 뭐 새벽 아닙니까? 이때 펍이 개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가는데 뭐 때문에 할까요?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아침에 가는 것은 아침 맥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이게 아침 맥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영국에서 아침 출근 전에 술 마시는 일상사였다. 그러니까 아침 여기서 출근 전에 펍에 들려서 맥주 한잔 마시고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이 당시 노동자들은 여기 나오죠. 8파인트, 8파인트 맥주를 마셨다. 그리고 맥주는 유일한 안전한 음료이기 때문인 거죠. 차나 커피가 있었지만은 수입원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하루 종일 맥주를 마셨는데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그것이 19세기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15, 16, 17, 18, 19세기까지 수백 년을 이런 생활을 했던 거죠. 그 두 종류 맥주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트롱 비어와 스몰 비어를 해서 지금은 그렇지
지금은 이렇게 아침에 뭐 맥주 마시고 출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이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 이 마켓포터입니다. 이게 영국 사람은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출근 전에 펍에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출근하는 것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한 세 군데 된다. 근데 여기는 아침 7시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이 에틀라스 업스큐라라는 그 작가가 이 가가지고 커피를 시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어서 그래 자기도 술을 좀 내가 마셨다는 그런 글을 썼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음주로 인한 사고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을 보도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내용을 하냐면은 어, 유럽의 중세 유럽 사람들이 물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아니 그렇다면은 일상생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전통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루에 이제 8파인트면은 이게 1파인트가 한 570ml 좀 됩니다. 그러니까 한 4리터에서 4.5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가 물 마시기 캠페인 할 때 하루에 2리터를 마시도록 캠페인을 하는데 4리터면 그 2배나 되는 것을 마셨다는 거죠. 이렇게도 생활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때 셰익스피어, 영국이 잘 아는 대문호죠. 셰익스피어 시대의 맥주는 어떻게 됐을까? 이때가 16세기, 17세기 영국입니다. 이 당시가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뻗어나가는 시기였죠. 그 당시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이었었죠. 그 시기에 시대상을 셰익스피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38개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한 번 이상의 술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술이 자주 언급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시대상, 영국 사회상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어, 예를 들면은 12야라는 그런 작품에서는 올리비아가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바보. 그러니까 클론이 과음한 상태에서 한 모금 더 마시면 바보가 된다. 두 모금 더 마시면 미친놈이 된다. 세 모금 더 마시면 술독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라는 대목이 나오고 또 멋대로 하세요라는 작품을 보면은 부탁이야. 나에게 반해서는 안 돼. 나는 술 마시고 하는 맹세보다도 더 믿을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고 하는 맹세가 같은 맹세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작품에서 보듯이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에일 맥주. 그 당시에는 뭐 라거가 나오기 전이니까 에일 맥주가 일상의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부터 여왕까지 모두 마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의사들도 물 대신 맥주를 마시도록 했어요. 왜냐? 강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가 어려웠죠. 꼭 필요할 때는 빗물을 받아 마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맥주만 있었냐? 와인도 있었는데 와인은 비쌌어요. 왜냐하면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영국의 기후는 와인 포도 재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량 대부분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쌌죠. 12배나 비쌌으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에 에일 맥주를 제조를 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막걸리를 가정에서 담아서 마시던 것도 비슷하죠. 그 에일 제조로 생계를 유지한 여자를 에일 와이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니, 주모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고강이 엘리자베스 1세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맥주를 마시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하루에 소비되는 맥주가 리터로 면 약간 7,000리터 정도 어마어마한 양이 소비가 됐고 그 당시에 전국에 에일하우스 선술집이 뭐 16,000개 정도 있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전형적인 에일 와이프 그림입니다. 이게 1600년대 그림인데 뾰족한 검정 뾰장 이런 모자를 쓰고 복장 이런 복장을 하는데
어디 보니까 좀 낯익지 않습니까? 그 에일 와이프가 홀로 사는 여성들이 이 직업을 했는데 그 가끔 나중에는 그 마녀의 복장으로 마녀 사냥의 희생도 많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돈만 한다. 그래가지고 마녀로 많이 그래가지고 마녀 그림 에일 와이프가 마녀 그림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셰익스피어 시대 영국은 맥주를 가 필수품이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국의 펍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은 영국 펍은 영국 심장이다. 작가 사무엘 페피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펍은 영국에서 자랑하죠. 영국을 방문하면은 꼭 이렇게 들려보는 곳이 영국의 펍이죠. 그리고 펍은 단순한 그 선술집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 경우에는 그 동사무소 역할도 하고 그 모임도 거기서 하고 뭐 재판도 거기서 하고 뭐 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펍은 판례 10세기에서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숙소 겸 식당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진도 영국에는 5만 4천 개의 펍이 있고 있어 하는데 최근에는 펍이 좀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펍을 사랑하는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아무래도 펍보다도 뭐 새로 나타난 그런 데를 더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옛날에는 펍밖에 갈 데가 없었죠. 그리고 펍을 더 많이 가는 이유가 신사 클럽도 있었는데 거기는 멤버십이 아주 엄격해 가지고 갔는데 펍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펍을 더 많이 이용한 거죠. 자, 펍 중에 그 대표적인 펍 하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글 차일드라는 펍입니다. 이 짝은 옥스포드 부근에 있는 그 펍인데 이곳에서는 문학 동호회가 있었어요. 펍에서 문학 동호회가 있는데 더 잉클링스라는 문학 동호회인데 이 동호회가에서 많은 문학 그 지망생들이 모여서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톨킨과 루이스가 여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작품 이야기도 많이 하긴 문학 동호회에서 했는데 여기서 작품 구상에서 나오는 작품이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극입니다. 이 영화로 내가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학 동호회 활동 무대가 펍이었다는 거죠. 이 안에 조그마한 뭐 회의실 것도 있어갖고 회의를 하도록 또 이야기했고, 우리가 그러니까 영국에 커피가 들어가 커피하우스가 굉장히 새로운 그 제도나 그, 그 문명 그 제도 그런 것이 발상지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펍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보네. 펍도 동시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반지 제왕에 등장하는 부리마을의 프렌시 포니어와는 실내 양식 옥스퍼드 펍과 아주 유사하게 그려져 있고 또 여관 안에 있는 큰 술집에는 각색의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었다 이런 대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셰익스피어 시대의 생활과 또 여기 펍에 있는 문학동호회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이 과목이 식품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그 인문학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면은 여러분 퀴즈 내고 뭐 간단한 선물도 주고 그럴 텐데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네요. 자, 여기서 호프는 뭘까요? 여러분 호프집 자주 가죠? 호프집. 자, 호프는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맥주 사용되는 홉이라고 그러는데 그 홉은 HOP 그리고 F가 아니고 P입니다. 그건 관련이 없고 그래서 그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유래는 홉브로이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홉브로이 하우스. 여기는 그 뮌헨에 있는
아주 큰 그 양조 회사도 있고 굉장히 대형 그 맥주 홀이 있는 곳입니다. 뮌헨의 대표적인 거죠. 아주 수백 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양조 회사입니다. 근데 회사 이름이 호프 브로이 하우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호프는 무슨 뜻이냐면은 큰 건물, 저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그 궁정 양조장이다 보니까 호프를 붙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호프만 띄어다가 호프집이라고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프는 그 우리나라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호프라고 하지 않아요. 호프는 오히려 뭐 대형 양조장 그런 데서 이렇게 해서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그 맥주 선술집 그런 호프라고 합니다. 뭐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 독일의 비어홀, 영국의 펍 있다면 이제 독일의 비어홀이죠. 독일어로 이제 비어할레, 비어 팔라스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펍 일종인데 대형이랍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대형 비어홀에서 이런 행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비어홀에 만나서 이제 정치를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프로이 하우스의 그 내부 관계이고 외부 관계입니다. 1589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뭐 몇 년 됐습니까? 500년, 5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독일 이주인이 많은 세인트루이스라든지 미주리에는 이미 비어홀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700명 정도 뭐 수용하는 독일은 뭐 2,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그 비홀도 있다고 합니다. 자, 독일의 비홀은 독특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정치 집회를 이 비홀에서 했어요. 이런 비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히틀러 첫 연설을 호프 브로이켈러 여기서 했습니다. 뮌헨 비올인데 지금 이제 흘렸죠. 그래서 여기가 네오나치들의 성지였어요. 이거 히틀러가 처음으로 연설한 지역이라 해가지고 흘렸고 자, 그 히틀러가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용해서 뮌헨에서 뭐 맥주얼 폭동이라는 사건을 일으킨데 뭐 이거는 쿠데타라기보다도 뭐 곤란하고 그때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패했죠. 그것도 맥주얼에서 모이는 정치 집회를 이용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이걸로 해서 수감이 되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전국적인 인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그 반대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여튼 그런 공개가 말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히틀러가 이때부터 투사가 된 거죠. 독일 민족을 위한 투사 행세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맥주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동체의 결속을 가진 음주 의식 이게 음, 맥주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합니다만은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게르만족은 중요한 큰 일을 의논할 때 맥주를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은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현대까지 해당 사회 정치 현안들을 부딪히는 경로 현장이었죠. 메소포타미아도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의례는 음주의법인데 서로 결속을 다지며 행운을 빌어주는 의식 이게 있었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맥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막걸리가 했다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자, 농부와 특히 이제 수공업자들이 많이 했는데 길드가 있죠, 길드. 길드가 이제 수공업자들 모임인데 이거 길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길드에서는 이게 그 행사를 중요한 행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부상들이 대포를 가지고 이런 행사한 것과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리를 술집을 찾는 손님들은 선창제 구에 따라 그의 동시에 잔을 남김없이 비워야 했다. 그리고 원샷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술 마시는 이런 집단적으로 뭐 회식 문화랄까 그런 것은 거의 우리나라하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독일의 술 부분이. 그래서 그 맥주 축제에 가보면은 뭐 대형 홀, 뭐 몇백 명이 들어간 홀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한꺼번에 술 마시는 것이 독일의 어떻게 보면은 뭐 집단 여러 사람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것과 맥주가
잘 또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주 이야기는 사회민주주의 주스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더 높이 오르고 싶다는 야망을 비슷한 사람끼리 달래며 사회적 민주주의로 교류를 나누게 만드는 사회민주주의 주스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음주를 마신다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맥주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주를 마시면서 동질성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와인은 그렇지 않죠. 와인은 굉장히 차이가, 품질 차이, 가격 차이 크기 때문에 와인은 동질감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계층별로 마시는 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48년부터 이제 바이에른 맥주가 전 독일로 전파되고 이때 맥주와 술집과 독일 영서는 하나의 맥을 이루며 드디어 맥주를 국민주 반열에 올려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848년 바이에른은 그 전부터 좀 맥주가 메인이었지만 그게 바이에른은 독일의 한 주잖아요. 한 지역입니다. 그게 이제 독일 전체로 퍼져가지고 독일을 대표하는 술로 올려진 거죠. 맥주를 갖는 민주화 힘은 대단했다. 아니, 맥주가 무슨 민주화 힘까지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동질서 같은 평등의식을 느꼈다는 거죠. 그 앞에서 국민주 앞에서 평등은 사회적 대립에서 비롯된 갈등을 많이 순환시켰다. 비에가르텐 줄을 서서 지고화를 막론하고 흥겹게 어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세기, 18세기는 더 많을 나이도 없고 우리가 그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는 독일과 그 귀족과 평민들은 말도 잘 섞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완전히 계층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 비어가르텐, 비어홀에서는 지고와를 막론하고 같이 술 마시고 어울렸다니까 이게 맥주홀 아니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연출하겠습니까? 맥주홀에 가야지 이 지위를 떠나서 어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평등한 그런 사회, 평등한 생각을 갖는데 기여를 많이 한 거죠, 이게. 근데 그 당시에 맥주와 정치 토론으로 사회민주주의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의 공일한 것으로 여기셨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맥주가 독일의 사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큰 역할을 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일의 비어가든이 있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죠. 야외에서는 비어가든, 실내에서는 비어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비어가든도 그리고 여기는 미로케 있는데 미로케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미국에서도 독일 이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티를 별로 안 내요. 왜냐하면 세계대회를 두 번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티를 안 내려고 합니다. 독일 이주민들은 대신에 독일의 이제 문화를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 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맥주 회사는 다 독일계들이 이민 가서 만든 겁니다. 아노이즈 부시 그리고 코어스 맥주라든지 밀러 맥주 다 독일식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독일 이민자들이 만든 맥주 회사입니다. 비에가르텐 이것은 미넨에 있는 이제 비에가든입니다. 이렇게 큰 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재밌는 사항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독일에는 맥주와 관련된 성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세기에 나왔는데 아무리 뭐 밀정 관리도 성씨까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이게 비어메르, 비어만, 어, 비어할스, 비어 프로인트, 비어 바겐 뭐 이런 맥주 같은 성씨가 있고 우리가 그전에 그 독일 대표 선수 중에 비어 호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15세기에 그 맥주 관련 성씨가 출연하고 사람들 하루 맥주 한 개 시작해서 맥주까지 끝나는 그러니까 비어 수프라는 것도 독일 요리 중에 있습니다. 이 수프를 만드는데 맥주를 부어서 만들어요. 근데 사실 맥주는 그 끓이면은 알코올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은 어쨌든 맥주 가지고 만든 수프를 만들어서 먹는다는 거죠. 이만큼 독일 사람들은 맥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옥토버 페스트죠. 독일 맥주 축제 열리는데 이게 세계적인 큰 행사죠. 그러니까 맥주를 이런 이제 축제로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맥주 다양한 맥주 이기한 행사를 해서 총 16일간 열리는데 약 600여만 명이 이걸 방문한다니까 이 관광 수입도 엄청나겠죠. 이 부분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답니다. 이 사람들 많이 오십시오. 이런 홀에서 그래서 이 다 그 동영상에 링크돼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걸 한번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독일의 뮌헨에 맥주 축제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맥주 축제를 같이 엽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맥주 축제를 보면은 베를린에서도 독일 수도니까 당연히 뭐 베를린에서 한번 하겠죠. 베를린 맥주 축제. 그리고 어, 그 중국의 칭다오에서도 맥주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칭다오. 근데 칭다오 맥주가 굉장히 유명한 맥주 축제가 됐습니다. 이 칭다오 맥주도 독일 사람이 그 만든 맥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서구 일강들이 중국을 조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독일계가 있던 그 지역이 칭다오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맥주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인수해가지고 오늘날은 칭다오 맥주가 된 거죠. 그리고 맥주 축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신시내티에서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맥주 축제를 해가지고 뭐 신촌 맥주 축제, 부산 맥주 축제 뭐 그렇게 코엑스도 맥주 축제에서 이런 맥주를 축제나 이런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정착이 안 됐죠. 어떤 축제든지 좀 이렇게 전통이 좀 있어야지 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근에는 치맥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맥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맥으로 해서 축제를 또 발전시키려고 여러 분야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맥주 문화는 영국 펍과 독일의 비어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 오셀로에 나오는 말인데 좋은 술은 잘 마시기만 하면 좋은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을 소개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